왓썹 문하루 씨의 쌍국제이 독재자 동탁 8부. 마침내 독재자 동탁을 몰아내기 위해 18개국의 제후들이 일어났다. 그중 백마장군이라 불리는 공손찬의 부대도 있었는데 이를 따르는 장수 중에 유비 삼형제도 보였다. 둘은 같은 스승 아래에서 배운 동문이었고 이들의 스승이 바로 네이시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끌려갔던 노식장군이다. 둘은 옛부터 사이가 좋았기에 유비가 공손찬의 부대로 편입되었다. 연합군의 모임. 따이 남자가 남자다워야 남자다. 나 공손찬이는 솔찬히 징한 동탁 그놈을 용서할 수가 없어야. 누가 뭐라 시부리 싸도 이 동탁 그놈을 당장에 몰아내야 한다 이 말이지. 공손찬이 누구인가? 잘생긴 얼굴에 도시적인 이미지를 가진 미남이 아닌가? 다만 18개국 중에 최약체로 평가받아 지나가는 행인이 의문을 품고 물었다. 그런데 말이오, 싸움도 못하는 공장군이 뭘 믿고 동탁을 몰아낸다는 겁니까? 동탁에겐 한나라 최고의 검 여포와 전투에 하신 화웅이 있으만. 아이고, 아재요. 그런 거 무서워서 숨을 으찌신다요. 이 공손찬이는 한 개도 암시랑도 아니에요. 가장 첫째는 함께 싸울 백성들이 있고요. 둘째는 유비 관우 장비를 FA로 잡았단 말이오. 유비 삼형제요? 그런데요. 혹시 아요? 유비 삼형제를 물으면 간첩이죠. 호타준족의 유비, 그리고 차세대 고포 관우와 장비. 야, 프로야구에서는 이를 보고 개노답 클린업 트리오라고 하더이다. 이 셋이서 황건적을 쓸지 않았습니까? 유비, 관우, 장비뿐이겠는가? 동탁 토벌대 연합군에는 강동의 호랑이 손견, 화려한 귀족 원소와 원술, 그리고 돌아온 조조도 있다. 문제는 이들을 이끌 총사령관을 뽑아야 하는데 후보는 원소와 조조 둘로 압축되었다. 먼저 원소의 연설이 시작되었다. 하나 둘 안녕하십니까, 원또입니다. 저를 똥따령관으로 뽑아주신다면 열심히 연합군을 이끌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하나만은 알아야 합니다. 동탁에게 칠성보도를 바친 자는 누굽니까? 다음은 조조 차례. 저 조조는 칠성보도를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동탁을 죽이려고 했습니다만 실패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총사령관이 된다면 다시는 실패하지 않고 동탁의 숨통을 끊어놓겠습니다. 그런데 동탁이 궁을 장악할 때 코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비겁한 자는 누굽니까? 과연 동탁 토벌대 연합군의 총사령관 투표 결과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원소 55표, 조조 45표. 이로써 원소 장군이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제가 이 똥딱을 몰아내어 대장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조는 원소에게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자신이 될 거란 믿었기 때문에 어색한 웃음만 지었다. 조조와 원소로 말하자면 어릴 적부터 동문이었지만 숙명의 라이벌로 불렸다. 신기하게 조조가 반장 후보가 되면 원소도 반드시 출마해서 겨루었다. 이후 성인이 되고 난 후에도 둘은 황실로 들어갔고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했다. 은근히 피 튀기는 신경전 때문에 지인들도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을 반기지 않았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조조가 지인들과 복국집에 있는 방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여기 복국이 끝내줍니다. 복국에 있는 콩나물과 각종 야채를 비빔밥 그릇에 담아 비벼주시고 남은 국물에 식초를 살짝 넣어 먹으면 꿀맛이지요. 그때 옆방이 소란스러웠다. 띠땅띠들이 모두 죽었지만
동탁이 뚱땅이 되면서 나라가 더 어디러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원 장군은 못 뛰고 있던 여포가 배진하고 이 동탁이 양아들이 되면서 일이 더욱 어려워졌디요. 그런데 도맹덕이가 이 동탁의 비위를 그렇게 닮아둔다면서요. 도맹덕이 그놈이 어릴 적부터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늘 강했던 비겁한 놈입니다. 여기서 조맹덕은 조조를 뜻하며 맹덕은 조조의 자였다. 유비를 유현덕, 장비를 장익덕, 관우를 관운장이라 부르는 이치와 같다. 옆방의 원소가 자신을 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조조가 외쳤다. 어이 원소씨, 조용히 좀 하세요. 밥 좀 먹읍시다. 또 뜰망입니다. 뭐라고? 그리고 뜰망이 아니라 실망이겠지. 원소, 초딩처럼 굴지 말고 나와봐. 이토록 둘은 라이벌 관계였다. 하지만 이번 연합군 총사령관 선거에서도 원소의 승리였기에 조조는 속으로 분했다. 저 가소로운 놈만 만나면 일이 잘 안 되는구나. 에헤, 조졌네 이거. 강동의 호랑이, 손견. 총사령관 원소는 각 제후들에게 보직을 부여한다. 먼저 보급에는 자신의 아우인 원술, 연합군의 선봉장에는 강동의 호랑이, 손견이 나섰다. 똥간 장군, 따뚜관에 있는 모든 덕을 떨어드립디요. 원장군 걱정 마라. 형이 돈 없다고 해서 배구,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배구, 어떤 새끼는 얼굴이 나빠 그래서 배구. 그렇게 형한테 맞은 애들이 사열 종대 안자번호로 연병장 2바퀴다. 사수관은 수도 낙양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다. 손견은 1만 5천의 군사를 이끌고 출전한다. 그렇다면 공포정치의 대가 동탁은 무엇 하고 있는가? 승상, 급보입니다. 에이 새끼야, 용건만 간단히 말해. 네, 승상. 현재 토벌대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수가 1만 5천이며 강동의 호랑이, 손견이 선봉장입니다.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사수관이 뚫릴 위기에 있습니다. 이유가 동탁에게 속삭였다. 승상, 하룻강아지 배신자들의 모임이지만 쉽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놈들의 싹을 잘라내어 승상의 위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참으로 가소롭구만. 백성을 위하고 천자를 위해. 어째 입만 열면 거짓말을 저렇게 하는 거지. 지네들도 나를 몰라서 나처럼 살고 싶어 그러는 거잖아. 이 새끼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여포를 출전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 여포라면 아무런 걱정이 없지. 나도 마침 그 생각을 했어. 여포야, 이리 좀 와봐라. 네, 아버지. 나가서 저 하룻강아지들에게 한나라 제일검의 매서움을 보여주거라. 저에게는 식은죽 먹기입니다. 그때였다. 웬 사내가 등장하여 무릎을 꿇었다. 승상, 어찌 닭 잡는데 소 잡는 가리가리요. 이 화웅이 가서 하룻강아지들을 쓸어버리고 오겠습니다. 아니, 너는 여포 다음으로 용맹하다는 화웅이 아니더냐? 잘할 수 있겠어? 반드시 놈들의 머리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황후는 5만의 병사를 이끌고 사수관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드디어 펼쳐지는 손견과 화웅, 화웅과 손견의 대결이 이루어질 무렵 문제가 생겼다. 강동의 호랑이, 손견을 질투하던 연합군의 제후 중 한 명인 포신이라는 자가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고 독단으로 행동한 것이다. 원투 스리포 나 포신! 감히 손견에게 1등 공신을 빼앗길 수 없다! 내가 먼저 성공에 서서 화웅을 공격한다! 포신은 손견을 두고 혼자 병력을 이끌고 사수관에 쳐들어간다. 그러나 동탁의 제2선발 투수 화웅에게는 어림도 없었다. 어찌나 싸움을 잘하던지 포신은 죽어가는 병사를 두고 도망쳐버렸다. 문제는 그런 것도 모르고 손견이 사수관을 쳐들어간 것이다. 강동의 호랑이답게 기세 좋게 싸움을 벌였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시간이 갈수록 뒤쳐졌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아군인 포신의 군대가 소멸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보급이 끊겨버린 것이다. 앞서 말했듯 보급을 담당하는 재호는 원소의 동생 원술이다.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다. 보급이 안 되는 군대는 고춧가루 없는 김치이며 팥없는 찐빵과도 같다. 아니 이 뭐더래요? 왜 식량이 안 나오더래요? 이 먹고 밥 안 주는겨?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병사들의 불만에 손경이 말했다. 야 병사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지금 전령 보냈다. 원술이 이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보급은 오지 않았다. 굶주림에 지친 송경군의 병사들은 사기가 떨어져 이탈하는 병사들이 생겨날 정도였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이 역시 보급을 담당하는 병참 사령관인 원술이 손견을 질투했기 때문이다. 강동의 호랑인지 고양인지 그런 건 난 모르겠고, 처음부터 송견이 사수관을 점령하면 공을 모두 세우니까 우리 몫은 줄어들 것이고, 이번 일동공신이 송견이 된다면 모든 전리품과 명예가 송견한테 가니까 못살게 굴어야죠. 송견남이 크면 매달 1, 2억은 받을 것이고 뒷돈 받더라도 3, 4억은 넘을 거요. 그것을 들은 원술과 함께 보급을 담당하는 제후 중 하나가 비웃는다. 그래서 뭐 어쩌자고? 보급을 끊자고? 난 못해. 허허, 제후께서 제 의견에 반대하신다고요. 그런데 제가 빈정상에 우리 둘이 붙어버리면 애들 뒤지는 거 계산 안 나오고요. 가게 불타 없어지는 것만 3, 4억은 좋게 될 것이고, 나는 병사 좀 잃어먹어도 재훈님 잡았다는 소문에 1년이면 거뜬히 재기할 것이고, 지혜님 운 좋아 사셔도 우린 발목부터 베고 가니까 골프 등산 다 하신 거고, 남은 일생 도자기만 구우시다. 이렇게 바보짓 하면 보물을 준대, 세상을 준대. 나는요, 한나라부터 녹을 먹고 자란 원씨 가문의 기둥이고요. 손견은 나뿐만 아니라 재훈님 앞길도 막을 장애물일 뿐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보급을 끊어야지요. 오늘 밤 내 송경군의 보급을 끊지. 그리고 언제 내 일을 부탁해도 되겠소. 요새 아이들이 원 장군처럼 신통한 구석이 없어서 말이오. 서로 동탁을 토벌하자던 연합군의 실태가 이렇다. 동탁을 끊어내고 천자와 함께 백성들의 삶을 이롭게 하자던 명목은 어디로 갔는가? 서로를 의심하고 배신하고 있었다. 꼭 어딘가에서 보던 모습이 아니던가. 아무튼 동탁군의 화웅은 연합군이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총공격으로 손견을 공격한다. 지칠 대로 지친 송경군은 맥없이 무너져 버린다. 자, 강동의 호랑이를 따라주신 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송견은 물러갑니다. 여러분 안녕. 황 안녕. 손견은 화웅을 피해 후퇴했다. 손견에게는 강동을 지키는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4명의 장수가 있다. 정보, 한당, 조무, 황계라는 장수들인데 그 중 하나인 조무와 도망을 쳤다. 저는 강동의 고양이 손견을 잡아라! 절대 놓치지 마라! 저기 흰색 투구를 쓴 놈이 손견이다! 추격군의 화살이 장마철 비처럼 쏟아졌다. 주군, 어서 저희 투구와 바꿔 쓰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야? 주군의 투구가 너무 튀어서 적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하고 바꿔 주십시오. 빨리요! 조무는 손견과 투구를 바꾸어 쓰더니 혼자 방향을 틀었고 추격군은 손견이 방향을 틀어 도망가는 줄 알고 그를 쫓았다. 저쪽이다! 손견은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지만 조무는 결국 죽고 말았다. 포신과 원술 등의 바람대로 손견은 대패하고 말았다. 1만 5천의 병력은 500이 조금 남았다. 하지만 손견을 더욱 아프게 한 것은 자신을 위해 희생한 조무의 죽음이었다. 결국 손견이 패배했다는 소식은 총사령관 본부에 들어가고 제후들은 술렁이었다. 총사령관 막사. 천하의 동견이 패배했고요. 이거 뜰망입니다. 황이 강동의 호랑이를 잡을 만큼 강합니까?
그러면 여포는 얼마나 강하다는 겁니까? 원사령관, 화웅이 얼마나 강한지도 모르고 이런 작전을 짰다는 말이에요. 이 남자가 남자다워야 남자다. 뭐다고요? 저희 작전이 별로라고 안 뜨는 겁니까? 원사령관, 잘 생각해보셔. 손 장군이 왜 패했나? 모든 제후가 부러워하고 시기와 질투를 받는 자를 성공에 세워뿔면 보급을 담당하는 자들이 어찌고 생각할까요? 특히나 손 장군 스타일상 화려한 전투를 좋아하지 않소이? 그게 보급이 끊기면 한순간에 말짱 도루묵이 된다 않아요. 그걸 알고 보급을 끊었을 가능성이 보이죠이? 그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겠죠이? 막사에 있는 제후들이 조용히 기침만 할 뿐이었다. 그렇다면 공손단 장군께서는 방법이 있답니까? 저 같으면 이 장수들을 보내겠습니다요. 공손찬 뒤에 있는 장수들은 누구일까? 이쯤 되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지만 독재자 동탁을 토벌하기 위해 모였지만 어째 일이 잘 돌아가지 않는 듯하다. 과연 연합군은 동탁군을 토벌할 수 있을 것인가? 왓썹 문하류 씨의 쌍극제이. 다음 편 독재자 동탁의 마지막 회를 기대해 주십시오. 극본의 문하류 씨, 더빙의 왓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